노드그린으로부터 시계를 지원받았습니다. 영상 제작비를 포함하지 않으며 내용에도 간섭이 없습니다. 제 코드를 사용해 발생되는 커미션은 노드그린의 기부 시스템에 따라 전액 기부키로 했습니다. 이 점 확인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는 특정 지역에 따라서 시계 디자인에도 지역색이 묻어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컨대 일본 브랜드의 시계들은 특유의 오밀조밀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의 시계는 강인한 디자인, 또 스위스 시계는 세련됨, 독일 시계는 시계의 정수라고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덴마크의 시계들에서도 특유의 디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북유럽 감성이라고 불리는 특유의 심플하면서도 귀여운 디자인이 바로 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덴마크의 시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재미를 느끼고 있는 노드그린의 시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노드그린은 시계 시장에 발을 들인 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노드그린의 모토와 기부 시스템, 그리고 판매되고 있는 시계들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드그린은 2017년에 선보인 비교적 신생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 개봉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노드그린을 건강한 브랜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브랜드의 모토에 있습니다. 노드그린의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강조하고 있는 모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자인과 기빙백 시스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 철학입니다. 디자인 이야기는 잠깐 뒤로 하고 기빙백 시스템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기빙백 시스템은 간단히 기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에는 생업에 치여 교육을 잊은 어린이들, 또 마실 수 있는 한 모금의 물조차 희박한 그런 지역들, 하루가 다르게 오염되는 환경 등 여러 가지 애잔한 현실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죠. 노드그린은 이를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로 여러분들의 시계 구매금 일부를 여러분이 희망하는 분야에 기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인도에 잠깐 교육 파견을 간 적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고 싶어도 오늘 채워야 하는 업무량으로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직접 만났었습니다. 그때 그 학업을 갈망하는 눈빛들이 기억이 나서 저는 교육 분야에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경영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도 좋은 경영을 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친환경, 맞춤 기부 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장 포장 시스템도 간소화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기부 시스템, 또 환경 보건 시스템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계겠죠. 사실 노드그린이 국내에서 크게 알려지지 않아서 홍보 자료만 보신 분들께는 디자인에 중점을 둔 여느 시계 브랜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리뷰 파트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노드그린의 시계들은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잘 만든 시계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죠.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도 했지만 신생 마이크로 브랜드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점들이 모여서 지속 가능한 경영의 밑거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실사용과 거리가 있다고 느껴졌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은 구매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관점을 섞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기부시계와 미니멀리즘 디자인 시계입니다. 기부시계라는 개념이 완전히 생소하지는 않지만 그간 판매금이 기부되는 시계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디자인의 시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취지는 물론 좋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계라고 생각하는 디자인과는 거리가 멀었고, 또 구매하기 망설여지는 시계들이 많았죠. 노드그린의 시계들은 분명히 시계입니다. 저는 디자인에는 문외한이지만 미니멀리즘한 가구들을 만들어내는 헤이, 대표적인 음향기기 브랜드 뱅앤올룹슨의 전 헤드 디자이너 야콥 바그너라는 분이 이 시계의 디자인을 했다고 하죠. 북유럽에서는 꽤나 상징적인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시계 자체가 여러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 경력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분명 예쁜 시계들입니다. 남성 시계를 기준으로는 3가지 모델이 출시되고 있고요. 각각의 옵션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시계 선택에도 재미가 있습니다. 노드그린의 시계들은 미니멀리즘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즘 하면 떠오르는 시계가 하나 있죠. 제 영상에서 항상 사이즈 비교용으로 사용되는 다니엘 웰링턴의 시계입니다. 홈페이지 정가를 할인 없이 비교했을 때 유사 디자인의 시계라도 노드그린의 시계가 더 저렴합니다. 같은 디자인의 시계라고 하면 더 저렴하고 또 기부도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더 많은 노드그린의 시계가 더 구미를 당기죠. 미니멀리즘 디자인이라고 해서 흔한 디자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다룰 파이오니어 같은 경우에는 흔치 않은 또 개성 있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리뷰할 시계는 제가 생각하는 노드그린의 가장 메인 모델 파이오니어입니다.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정가를 기준으로 할인 코드 그리고 관부가세 등을 포함해서 계산해보면 대략 33만원, 34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과연 이 가격이 구매자들에게 충분히 납득 가능한 시계일까요? 파이오니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노드그린의 시계들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이오니어의 경우에도 3개의 다이얼 컬러, 또 3개의 케이스 컬러, 20개의 스트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십 수백 가지의 조합이 가능하니까 행여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영상에 나오는 시계의 컬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홈페이지에서 한번 취향대로 조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각의 사이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편적인 사이즈입니다. 바우하우스풍 혹은 미니멀리즘한 디자인의 시계들은 같은 사이즈의 투러치에 비하면 보통 더 크다고 느껴지지만 이 시계의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용두와 러그, 그리고 검은색 다이얼과 크로노그래프 등으로 인해서 크다는 느낌이 그리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통용되는 심플한 디자인의 시계들이 38mm나 40mm 사이즈인 걸 생각하면 물리적으로 약간 큰 편인데도 실제로 체감되는 사이즈는 작습니다. 크기는 스펙보다 작지만 오히려 두께는 약간 두꺼운 편입니다. 특별한 무늬랄 게 없는 케이스 옆면은 구분선이 하나 있고요. 이게 있어서 그나마 시선 분산이 되지만 가벼운 두께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일단 유사 장르의 시계들보다도 두꺼운 편이기도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 강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가볍고 얇은 장르의 시계들이 손목 위에서 존재감이 약해지는 걸 싫어해서 저에게는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러그는 와이어 형태의 러그입니다. 모양도 귀엽게 설계되어 있고 시계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디자인이 독특합니다. 길이도 짧고 경사도 급한 편이라서 다이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특히 끝부분이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꺾여 있어서 스프링바 없는 한 개의 통 스트랩바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42mm의 크기지만 러그가 짧은 편이라서 손목이 좀 많이 굵은 분들에게는 어색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16.5, 17cm 정도의 제 손목에는 이 정도, 그리고 14.5cm의 여성의 손목에는 이 정도입니다. 로즈골드 케이스는 전체가 무광의 브러쉬 처리되어 있고 마감도 잘 되어 있습니다. 손톱으로 살짝 긁어도 불쾌한 기분이 들지 않고 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잘 만든 케이스입니다.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색감인데요. 로즈골드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로즈골드보다는 약간 탁한 금색에 가깝습니다. 제 주변 분들은 노쇠 그릇이나 야간 냄비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로즈골드는 아니지만 남성인 제가 차기에는 더 좋은 색깔입니다. 케이스 옆면에 약간 항아리 같은 모양과 케이스와 다이얼 색깔로 인해서 이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옛날 생각도 나고 굉장히 귀엽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제 컬렉션에는 이런 동글동글한 시계가 없었거든요. 무게도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쿼츠 시계는 가벼운 편이죠. 특히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시계들은 상당히 가벼운 편인데요. 이 시계는 스트랩 포함 시 84g, 제하면 66g입니다. 오토매틱 시계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사파이어 글라스와 약간 두꺼운 케이스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약간의 무게감으로 실체감이 느껴지는 것을 선호해서 약간은 무거운 이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같은 무게의 시계랑 비교해도 무게중심이 낮은 편이라서 손목에 안정적으로 감겨있는 느낌도 인상적이고요. 시계에서 약간의 무게감은 고급스러움과도 연결이 되죠. 글라스는 아주 약하게 튀어나와 있는 싱글 도명의 사파이어 글라스입니다. 사파이어 글라스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안정적인 글라스죠. 이 묵직한 무게감의 일부가 이 사파이어 글라스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동안 흠집에 취약하고 왜곡이 생긴다는 이유로 도명의 글라스를 선호하지는 않았었는데요. 파이오니어의 경우에는 케이스와 이어지는 부분의 경계도 자연스럽고 또 튀어나온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왜곡 현상도 없고 사파이어 글라스니만큼 흠집 등의 파손 염려도 적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면에서 시인성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돔 형태의 글라스를 채택했는데요. 이런 형태는 돋보기처럼 확대 효과가 생겨서 약간의 울렁거림이 생기기도 하고 반사에도 굉장히 취약한 편이긴 합니다.
게다가 제가 선택한 시계의 경우는 어두운 색깔의 다이얼과 또 약한 포인트들의 마커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시인성 방해 요소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정 각도에서는 글라스 울렁거림이 생기고 밝은 날 정면으로 바라보면 제 얼굴이 뚜렷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글라스는 선택사항이 아니니까 이럴 경우 밝은 계열의 다이얼을 선택하시면 이 점들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스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평한 형태고 케이스와는 다른 일반적인 스테인리스 소재입니다. 이런 형태의 케이스백은 러그 쪽에 약간의 홈이 있고 여기를 드라이버 등을 사용해서 쉽게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형태의 경우 스크류 케이스백보다는 방수 성능이 약한 편이니까 물 근처에서 사용을 피하시거나 또 배터리 교체 등을 하신 후에는 확실히 닫아주셔야 합니다. 케이스백에 그려진 픽토그램이 인상적입니다. 노드그린의 모토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땅과 손, 그리고 씨앗을 형상화한 것 같죠? 앞서 말씀드린 사람과 자연의 공생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이얼이 재미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시계들을 보면 물론 소재는 다르겠지만 종이로 만든 다이얼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편인데요. 이 시계는 일종의 플라스틱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민무늬 다이얼임에도 더 짙고 확실한 색감이 느껴집니다. 깨끗하면서도 깊은 색감은 열린 공간,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두 개의 크로노그래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인 다이얼과 크로노그래프 다이얼은 샌드위치 형태로 메인 다이얼에 구멍이 있고 그 아래 크로노그래프용 다이얼이 있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이 시계의 경우에는 메인 다이얼에 굴곡을 줘서 하나의 판형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구분점이 없기 때문에 다이얼 일체감이나 깊이감을 주기도 좋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독특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이얼 바깥쪽, 그러니까 이너 베젤에 해당하는 부분의 디테일도 좋습니다. 5분 단위로는 케이스 소재와 비슷한 소재의 마커들이 부착되어 있고 분 단위로는 하얀색 막대들이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야광점도 없고 어두운 톤이라서 여전히 시인성이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디자인의 통일감이라든지 또 시계의 동글동글한 이미지에는 제격입니다. 12시 방향에는 노드그린의 로고가 표기되어 있고요. 3시 방향에는 현재 시간의 초를 확인할 수 있는 서브 다이얼이 있습니다. 3시 방향의 핸즈는 하얀색 도료로 마감이 되어 있고 크로노그래프는 정렬 상태나 마감 상태도 좋지만 5초 단위 마커들만 있기 때문에 정확한 초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초를 확인하거나 시간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점이랄 건 아니었습니다. 9시 방향에는 분 단위를 표기하는 스탑워치형 크로노그래프가 있습니다. 정렬이나 마감도 좋고 3시 방향과는 다르게 분 단위 마커들이 잘 표기되어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니까 확실히 필요한 기능이죠. 핸즈 끝부분이 빨간색인 게 재미있네요. 풍차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6시 방향에는 날짜창이 있습니다. 그간 봐오던 날짜창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좋은 마감과 시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날짜창을 선호해서 가능하면 날짜창이 있는 모델을 선택하는데 이 시계의 경우는 심플한 디자인이 중요하니만큼 저같이 날짜창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날짜창을 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핸즈는 케이스 소재와 비슷한 재질로 일종의 바늘 형태입니다. 핸즈의 가운데는 검은색 마커로 포인트가 들어있습니다. 시계 전체에 야광이나 발광 기술이 들어있지 않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야광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크로노그래프형 핸즈는 아까 보신 것과 같이 귀엽고 잘 마감된 핸즈들이고요. 메인 초침이라 할 수 있는 가장 큰 초침은 크로노그래프의 초단위 경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당 약 4회 정도 움직여서 기계식 크로노그래프의 움직임과 비슷합니다. 9시 방향과 같이 빨간색 마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각각의 핸즈들이 다이얼이나 시계 케이스 색깔에 따라서 일종의 깔맞춤 되어 있는 디테일이 재미있습니다. 용도는 총 3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1, 2, 3번이라고 하고 1번은 크로노그래프 작동 및 정지 기능을, 2번은 시간과 날짜 조정, 3번은 리셋 버튼입니다. 크로노그래프 용도인 1번과 3번은 마감도 좋고 클릭감이 분명해서 사용감이 좋습니다. 약간 짧고 뭉툭한 디자인인데요. 시계가 워낙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투박하기보다는 귀엽다고 느꼈습니다. 크로노그래프가 작동 중일 때 3번 버튼을 누르면 일시정지되는 시계들이 있는데
이 시계는 그런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리셋이 됩니다. 또 3번 같은 경우에는 크로노그래프가 작동 중이지 않을 때는 클릭감이 없고 크로노그래프 작동 중 용도를 뽑으면 자동으로 리셋이 됩니다. 크로노그래프의 작동이나 움직임은 모두 준수합니다. 다만 이게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용기간이 지날수록 0점 정렬이 어긋납니다. 처음 개봉했을 때부터 약간 어긋나 있었는데 사용할수록 점점 더 뒤로 가고 있습니다. 파이오니어를 리뷰한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면 정상적인 정렬을 보이고 있어서 제 시계만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저한테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2번, 그러니까 시간 조정용 용도는 노드그린의 로고가 귀엽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굴곡진 케이스 덕분에 뽑기도 수월하고 홈들이 있어서 촉감도 좋고요. 특히 날짜창과 시간 조정 단계의 구분이 명확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초반에 약간의 헛돔 형상이 있는 것 외에는 용도심도 단단하고 움직임이 묵직한 것이 좋습니다. 애초에 쿼츠니까 크게 건들 일도 없고요. 스트랩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코르크, 메탈, 가죽, 러버, 나일론, 또 메쉬 스트랩 등 선택 가능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트랩은 러버 스트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스트랩을 선택했고요. 스트랩의 색깔이나 탄성, 냄새, 심지어 마감까지도 훌륭합니다.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노드그린의 브랜드 네임이 아주 귀엽고 디테일하게 각인되어 있다는 점과 케이스와 다르게 버클은 유광이라는 점입니다. 서로 색감이 안 맞기는 하지만 유광 처리 자체도 잘 되어 있어서 케이스가 이렇게 유광이었어도 굉장히 멋있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줄질하기 편하게 퀵 릴리즈 바인 것도 마음에 듭니다. 파이오니어의 무브먼트는 미오타 6X21을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동 쿼츠 크로노그래프 초침이 인상적이고요. 배터리 수명은 3년, 월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쿼츠, 게다가 정평이 난 미오타의 쿼츠니만큼 사용하시면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방수 성능은 5ATM입니다. 다소 낮은 수준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일상에 큰 지장이 없을 수준이기도 하고 이 시계 자체가 물생활에 가까운 컨셉도 아니고 또 대부분 이런 기조의 시계들의 방수 성능과 비교해보면 이 시계만의 단점은 아닙니다. 자, 결론입니다. 노드그린 그리고 파이오니어는 예쁜 시계입니다. 브랜드에 담긴 철학을 생각해보면 분명 예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브랜드와 시계임이 틀림없죠. 많은 바우하우스풍 혹은 미니멀리즘 시계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파이오니어는 개성있고 특별한 시계입니다. 제 주변 분들, 특히 제 직장 동료들은 제 투러치를 보면서 예쁘기는 하지만 나는 사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경우가 흔했었는데 파이오니어는 모두 예쁘다는 칭찬을 해줬습니다. 확실히 디자인에 강점이 있는 시계입니다. 다만 시계로서의 아쉬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방수 성능이나 야광 같은 경우는 시계 장르의 특성이라고 하더라도 제 시계의 경우에 발생한 초침 정렬의 문제라든지 또 가장 큰 단점인 시인성의 문제가 있었죠. 다행인 건 해결 방법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 밝은 계열의 다이얼을 선택한다든지 케이스와 핸즈의 색깔을 밝은 메탈 계열로 선택한다든지의 방법으로요. 또 사실 노드그린이 국내에서는 아직 시계 브랜드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부족한데 이 훌륭한 디자인의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사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제 주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노드그린에게 질문을 해봤었습니다. 이 훌륭한 디자인을 살린 여성용 시계나 또 오토매틱 시계 제작, 혹은 더 높은 방수 성능과 야광 추가 등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아직은 제작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 동의해 주신다거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도 노드그린에 전달해서 더 양질의 시계가 탄생하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의미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 코드를 사용해서 시계를 구매하실 때 발생하는 커미션은 전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게 발생하는 커미션은 시청자분들이나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곳에 쓰이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더나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